안녕하세요. TV 개닉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푸드트럭에서 한식을 판매한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상은 오로지 저의 생각,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보시는 분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조금 더 나은 것을 개발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목적은 이렇게 하시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선택은 제가 올린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행동도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메뉴 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난 시간에 화면이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메뉴 구성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찰 음식, 그 다음에 식사류, 밥상과 면상으로 구성된 식사류, 그 다음에 사찰 후식, 주전부리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 식사류, 밥상과 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가격대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식자재,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도면 뭐 고객 저항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저의 생각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 이렇게 밥상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밥 하나에 반찬 3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이제 여기서 특이할 점은 제가 이제 국을 완전히 빼버렸죠. 이제 이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면상과 더불어서 그 좁은 환경에서 화구의 개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끓여야 되는 국을 아예 빼고 대신에 동치미나 오이냉국으로 이렇게 대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부 야채 볶음이나 이런 주 메뉴, 이제 밥이라고 그러죠. 이 밥 메뉴는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단위로 메뉴를 바꾸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식자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이제 메뉴가 항상 똑같으면은 신선함이 덜할 수 있으니까 고객에게 새로운 거, 더 다른 음식을 이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3일이나 이제 2, 3일 단위로 이제 밥 메뉴를 바꿔주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상 얘기를 드렸고, 이거는 뭐 국수, 비빔국수, 이거는 두 개는 동시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준비만 해놓으면 면만 삶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겉절이나 노각무침하고, 그 다음에 이 연근구이나 마구이로 약간의 사찰 느낌을 더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음식이 나갈 때 연꽃을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올려서 사찰 느낌을 강하게 주거나 아니면 용기를 이제 갈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느낌을 주거나, 이도 저도 약간 힘든 상황이 되면 스티커라도 붙여서 이게 사찰 느낌을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부족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 주전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전부리고요.
주전부리의 가장 큰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떡, 한과, 음료. 자, 크게 카테고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가격대는 제가 전에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식자재나 뭐 단가, 인건비 계산하면 요거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전부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제가 뭐 어떤 음식을 주전부리로 판매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료는 어떤 음료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고민되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음료 같은, 예를 들면 음료 같은 거나 이런 디저트 구성이나 이런 것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더 센스 있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구성해 놓은 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 가게들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가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은 제가 이 메뉴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했냐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틀이죠.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뭐 컨셉은 이제 크게 사찰 음식을 판매하는데, 이 틀 안에서 이제 그 주전부리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컨셉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했는데, 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전통적인 거, 현대적인 거, 아니면 퓨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이 큰 컨셉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를 하는데 현대적인 걸 플러스 할 거냐 아니면 퓨전을 플러스 할 거냐, 요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당연히 메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상, 그 다음에 뭐 환경이나 인원 뭐 이런 제약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컨셉을 잡되 여기에 퓨전으로 주전부리를 한두 개 더 넣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되면 현대적인 것도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컨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은 전체적인 컨셉이고, 이제 정통적인 디저트에 정통적인 주전부리에 이제 한두 개 퓨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고민하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다음 고민은 이제 제가 주전부리를 떡, 한과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이게 직접 파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더 낫지 않고 그런 쪽을 선호하는 그러한 주의이긴 한데, 장사를 한 후에 이제 이런 것까지 손수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떡이나 한과 뭐 이런 것들은 정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장사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약간 요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떡이나 한과를 준비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이지 않나, 힘듦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제품을 사다가 미니찜기에 쪄서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물론 이게 만드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뭐 체력이나 그다음에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요리를 할 것인가 고민.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이 완제품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예, 직접 하는 게 예, 최고. 예.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다음 고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완제품을 와서 그것을 쪄서 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단가 문제랑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2차 가공 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완제품을 만드는 곳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2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본인도 이윤을 남겨야 된다. 즉, 두 명이 두 군데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이 적거나 아니면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객 만족에 문제가 생기죠. 이 가격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와라거나 아니면은 야 너무 비싼데라는 이런 고객 만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였냐고 하면은 조금 장사를 길게 보고 아싸리 떡 쪽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적게 떡 쪽에서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윤을 음료 쪽에서 남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 가격대 형성이나 양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자, 그 이유는 이거를 내가 솔직히 막 2차 가공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 가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떡은 떡 쪽에서는 이윤을 좀 생각하지 말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음료를 이미 사오지 않는 이상은 음료도 같이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의 단가를 완전 싸지 않게 어느 정도 남길 수 있게 음료를 가격을 책정을 한 다음에 어차피 떡하고 음료는 같이 나갈 거니까 세트로 해서 이윤을 남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뭐 떡 먹는데 음료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요 네 번째 고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단가 문제와 이제 양 문제에서 고객 만족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떡이나 한과도 포함입니다. 떡이나 한과에서는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음료에서 이윤을 남긴다, 이런
밥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거라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음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음료를 판매하며 자, 가격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고민이 음료 구성 그 다음에 가격대 뭐 등등 이런 음료와 관련된 고민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변에 잘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이쪽으로 지식이 더 많으시고 넓으시고 폭넓으신 분들이 이미 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미 다 해놓은 거니까요. 그것을 제가 하는 것보단 그게 아마 더 정확하실 겁니다. 주변을 가게 참고.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나 바로 장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진짜 한 몇 달간 고민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해본 거라 그분들이 짜놓은 거랑은 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가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 요리를 어떻게 판매할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온 사람이라서 자, 그런 쪽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요리 자체나 궁합 자체는 이제 주변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해놓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한두 개의 퓨전 주전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넣은 이유는 밋밋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의 포인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근데 이제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이제 신선하거나 맛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완제품으로 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퓨전 주전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손수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요것만큼은 손수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이 주전부리에서 디저트에서 주기가 힘들다 하면은 포인트를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음료 쪽에서 주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저도 아직 제가 이거 오늘 실험해 보려다가 제가 깜빡하고 실험을 못 해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에도 뭐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이제 카라멜로 이제 좀 단맛을 좀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단맛을 카라멜 대신에 뭐 식혜로 대신한다, 식혜의 단맛으로 대신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러한 음료 구성을 해보고 이제 이게 나갈 때 옆에 용기에 이제 밥알을 따로 담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같이 나가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뭐 떡이나 이런 쪽에서 퓨전으로 포인트를 주기 힘들다면 음료 쪽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밋밋할 수 있는 메뉴 구성에 뭐 포인트나 즐거움, 그 다음에 뭐 고객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맞아. 이제 정리해 드리면
한두 개의 주전부리를 하고 이는 포인트 주고 이제 호객용이라고 하면 약간 이한데 이게 손님을 끌어들이는 용. 네. 좀 앞에 말씀드린 이색적이라고 하면 좀 괜찮네요. 그런 걸로 이제 호객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호객용으로 이제 만들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가 그 주전부리를 만들면서 주전부리 메뉴 구성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을 놓친 게 어느 게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이번 영상입니다. 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음료도 나갈 때 이제 이거 자체도 이제 용기에 사찰 느낌을 주는 용기, 그런 용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티커로 사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푸드트럭에서 한식을 판매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총 4화 정도, 4편 정도 영상을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고 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푸드트럭에서 한식을 판매한다면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았고,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게느씨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업 도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